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팔정도라는 걸 전 잘 몰랐기 때문에 책을 보고서 이렇게 스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리를 해봤을 때 정견, 바른 견해, 정사, 바른 사유,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계,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정정, 바른 집중,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견이라 하는 것은 바른 견해를 가진다라는 거였는데, 스님께 얘기를 듣기로는 이 세상의 진리는 팔정도와 사성제고,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성제는 보니 고짐멸도였고, 이 도에 이르는 방법이 또한 팔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 팔정도와 사성제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참 메비우스의 띠 같았습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서로 알 수 없는, 그리고 서로가 같이 맞물려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자신에게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 정어의 경우, 바른 말의 경우, 제가 바른 말을 할 때도 제 뇌에서는 참 좋은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바른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의 브레인에서도, 뇌에서도 참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나쁜 말을 듣게 되면 그 상대의 뇌는 쪼그라듭니다. 특히 대뇌 피질,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뇌의 중요한 영역들이 작아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 자신, 듣고 있는 저 자신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늘 마음 챙기고 산다면 이 또한 하나의 건강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 저와 남을 돕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곳에는 사념처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신수심법으로 해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라는 것에 항상 마음을 챙긴다라는 게 바른 마음 챙김이었는데요. 이렇게 나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와 몸과 느낌과 그 모든 것에 마음을 챙기고 있다면 이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뇌를 보시면, 인간의 뇌는 이렇게 원숭이와, 왼쪽에 있는 게 원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뇌가 인간의 뇌인데 참 크기부터가 다르죠. 무게로서는 인간의 뇌가 2배 정도밖에 더 안 큽니다. 더 무겁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습에서도 보시듯이 인간의 뇌는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되어진 이랑과 고랑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분포하고 있는 세포의 수가, 원숭이는 대략 6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는 반면에 사람에게는 거의 860억, 거의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게는 이 정도 2배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만 보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인간은 이렇게 진화를 해오면서 원숭이에게서는 발현되지 않는 신경줄기세포가 잘 분화되도록 그거를 유도하는 유전자가 인간에게만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왜 발현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에 잘 살기 위해서 발현이 되었다기보다는 내가 먹이가 있는 곳을 찾고 내가 생존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니고 적응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능력으로서 이런
뇌의 크기가 커지게 된 그 연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뇌 사진은 제가 직접 그 시신을 기증하신 기증자분들에게서 직접 적출한 뇌입니다. 제 손 안에 한번 이렇게 딱 들어올 만큼 한 1.5kg 정도의 한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입니다. 이런 이제 앞에 지금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 끝이 그 위쪽이 앞쪽이고 이 아래쪽이 뒤쪽입니다. 그래서 위쪽을 전두엽이라 하고 뒤쪽을 우리가 후두엽이라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중간쯤 부분을 우리가 두정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칸에 있는 모습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사각형으로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측두엽이라고 해서 귀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 칸에 있는 사진은 우리는 뇌가 두 개의, 다들 아시다시피 두 개의 반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반구를 중간에 잘라서 중간면, 안쪽 면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오른쪽 아래 칸에 있는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가장 바깥쪽에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영역이 신대뇌 피질이라고 해서 인간과 다른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인간도 동물이 갖고 있는 뇌를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간, 이 아래쪽에 꼬불꼬불한 영역을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보이는 약간 하얗게 보이는 저 중간 부분을 우리가 심리학 쪽에서는 감정의 뇌라고 해서 변연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공포가 생기거나 어떤 그런 감정의 변화를 주로 담당하는 영역이 되고 그 아래쪽에 길다랗게 흰색으로 지금 보이는 길다란 영역이 생명의 뇌라고 해서 뇌관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말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그런 파충류에게도 보이는 그런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뇌를 봤을 때 우리 모든 장기가 사실은 동물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은 뇌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뇌에 있어서 바깥에 꼬불꼬불해 보이는 저 신대뇌 피질이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원숭이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큰 뇌에서 우리가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경세포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글동글한 다른 영역의 다른 장기에 있는 세포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위에 수상돌기라고 해서 가시가 있고 위에 동그랗게 보이는 보라색으로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세포체, 우리 몸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하나 길게 나온 돌기를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신경세포는 혼자 못 삽니다. 우리 인간처럼. 이 신경세포의 끝과 축삭돌기의 끝과 다른 신경세포의 머리에 해당되는 수상돌기 가시가 서로 연결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연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뇌 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포, 신경세포의 말단, 끝과 중간 그림을 보시면 한 다른 세포의 수상돌기가 만나고 있는데요. 딱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약간 공간을 두고 있어요. 공간을 두고 여기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뿌려지면서 한 정보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학 물질이 붙게 되면 그 다음 뉴런은 전기적인 신호를 발휘를 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간의 그 정보 전달은 전기와 화학 물질과 또다시 전기 이런 반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인간의
이 신경세포가 하나의 신경세포가 갖고 있는 시냅스라고 하는 이런 공간, 두 개의 돌기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공간을 신경연적, 시냅스라고 했을 때 저런 시냅스 형성이 거의 5,000개 이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수백 조에서 수천 조 개의 시냅스가 있는데요. 그만큼 그게 정말 다 활성화됐을 때 우리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란 무한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시냅스라는 것을 사실 옆에 있는 사진으로 보는 거는 전자현미경으로 뇌조직을 실제로 얇게 잘라서 실제로 본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기 작은 방울들이 있는 오른쪽 편에 작은 방울들이 있는 부분이 저기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앞선 신경세포의 축삭 돌기 말단이 되고요. 여기 왼쪽 아래 칸에 있는 매끈한 부분이 뒤에 있는 뉴런의 수상돌기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공간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시냅스라는 건 얼마든지 모양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활성 스님께서 꾸준하게 걸으시고 꾸준하게 어떤 의지를 보이시면서 걸으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활성 스님께서는 의지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 전전두 피질의 신경세포들의 시냅스가 엄청나게 두껍고 클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시냅스의 그 역할을 아마 이기지 못하고 다 계속 꾸준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계속 유도가 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냅스를 더 튼튼하고 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냥 내 몸이 하는 게 아니라 몸도 있겠지만 근육만큼 내 신경세포의 이런 시냅스, 돌기들을 강화시켜서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게끔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것 또한 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정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뇌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주의 집중입니다. 바른 집중. 그런데 팔정도에서는 마음 챙김, 정념이라는 부분을 따로 떼내었지만 저희가 과학자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 집중에는 마음 챙김 또한 집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속적 주의 이런 여러 가지를 빼고 마음 챙김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시점과 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나의 현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거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또한 나에 대한 집중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위에 왼쪽 칸에서 보이는 앞쪽 제일 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전두 피질일 텐데요. 이 전전두 피질이 가장 우리가 집중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집중을 할 때는 시각적 정보에 따라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시각에 해당되는 뒤쪽 후두엽이나 청각에 해당되는 축두엽 부분 또한 집중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을 통해서 저희는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파를 통해서 그런 브레인의 상태를 읽기도 합니다. 복잡한 거 빼고요. 보면은 명상을 할 때는 보통 세타나 알파라는 파 중간쯤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긴장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알파와 베타파 사이로 거의 베타파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려고 침대에 앉았는데 책을 읽고 있다. 베타파예요. 그런데 이제 책을 덮고 눈을 좀 감아볼까? 알파파가 돼요. 그러다가 조금 잠 오네. 좀 졸립네, 슬슬 이렇게 되면 세타파가 나와요. 그러다가 푹 잠들어 버리면 델타파가 나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우리의 브레인에 그렇게 가지만 감마파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알려진 지 얼마 안 된 뇌파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 감마파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명상을 아주 오래 훈련을 통해서 많이 하신 티벳의 불교 스님들께서 이렇게 명상을 끝까지 아주 고요하게 명상을 하실 때 감마파가 보통 사람에게서는 잘 관찰되지 않을 수 있는 감마파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관심 있고 또 불교의 중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뇌과학 분야에서 최근에는 자유의지, 외부적인 요소 없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풀이되던 그런 부분들을 요즘은 뇌과학자와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이 다학제 간의 융합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까지 연구를 해보겠다, 밝혀보겠다. 과연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있다면 그 근원은 무엇이냐 하는 것까지 파고들려는 이런 뇌신경 철학이라는 학문 분야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이 많이 최근 20-30년간 정말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눈덩이 불어나듯이 발전했는데요. 이런 기술들의 활용 범위와 가치 판단에 대해선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초보 연구자 입장에서는 뇌과학 연구를 하는 저의 질문을 어디에 둬야 할까? 저의 호기심의 근원을 어디에 둬야 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 나눠드렸던 것처럼 함께 건강할 수 있고 이렇게 팔정도를 지키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내 거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과학적인 미산 스님의 말씀처럼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드렸고 질병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